8월 9일 목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의 대규모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개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증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도 영종 경제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과 경남, 창원을 특례시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들 4개 도시와 여야 의원들이 특례시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10조 원대 예산을 주무를 인천시금고 선정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제안 설명회가 열렸는데 신한, 농협, 국민, 하나, 우리 5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물밑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야 인천시당이 차기 위원장 선출 채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관석, 신동근, 유동수 세 의원의 3파전이 예상되고 바른미래당은 최원식 전 의원이 유력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아직 뚜렷한 주자가 부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포천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해온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원경환 신임 인천경찰청장이 출퇴근길 의전과 외부 행사 수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면 보고 대신 서면 보고를 권장하고 간부 식당도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목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1면 종합면과 6면 경제면 기사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천에 모처럼 대규모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개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내용 비중 있게 싣고 있습니다. 먼저 1면 기사 보실까요? 어제 삼성이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의 신규 채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차진다라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삼성의 발표에서는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제3공장 완공 이후에 생산 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3년 내에 공장 증설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런가 하면 6면 경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오늘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회동을 갖습니다. 항공정비단지 조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산학융합지구 등 지역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만남에서는 민선 7기 인천시 출범에 맞춰서 박 시장이 공약으로 추진하려던 인천공항 중심의 이른바 영종권 공항 경제권 구상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는 내용까지 함께 싣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과 국가공기업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개발이 예상되면서 모처럼 인천 경기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면 기사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도 내 도시 몇 군데일까요? 모두 3군데입니다. 수원, 용인, 고양, 그리고 경남엔 창원시가 바로 그 사례인데요. 이들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인정받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4개 도시 시장들은 어제 회동을 가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4개 도시는 인구 100만 명을 이미 초과한 상태인데요. 그렇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과 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도시와는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이 해당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도 두루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4개 도시의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내용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2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10조 원대 예산을 주무르게 될 차기 인천광역시 금고지기로 누가 될까요?
이 금고지기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바로 인천시청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시금고 지정 공개 경쟁 제안 설명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신한, NH농협, KB국민, KB하나, 우리 등 모두 5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제안서 접수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로 결정이 됐고요. 금고지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금고지정과 공표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는 차기 시금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인천시 금고를 맡게 될 금융기관에 어떤 기관이 선정될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인천판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여야 인천시당이 차기 위원장 선출 채비에 나섰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요, 오는 17일 이 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차기 시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차기 시당 위원장 후보로 현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신동근, 유동수 이렇게 3명의 국회의원이 호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역시 오는 9월 초쯤 시당 대회를 열어서 차기 시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주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은 8.19 전당대회 이후에 인천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당 개편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차기 시당 위원장으론 최원식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평화당 역시 내년 2월 초쯤에는 시당 개편대회를 열어서 차기 시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주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경기판 1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종합면입니다. 어제 크게 충격을 받으셨던 분 많을 텐데요. 이 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포천의 한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어제 포천에 있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설비 점검 도중에 버킷 엘리베이터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사고로 이어져서 이 사상 사고까지 발생하게 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즉시 이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안전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동을 전면 중단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내용 담고 있고요. 한편 이 포천 주민들은 이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구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질 것 같다, 이런 내용까지 함께 싣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천판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원경환 신임 인천지방경찰청 관련입니다. 격식을 파괴하고 나서서 신선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받아왔던 출퇴근길 의전 그리고 외부 행사 때 수행원들이 따라붙는 수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원 청장은요, 그동안 직원들이 떠다주는 식판에 먹었던 구내식당 풍토도 좀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 구내식당에 있는 간부식당도 전면 폐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또 서면 보고 중심으로 하고 이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 대면 보고는 가급적 삼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경직되고 권위적인 경찰의 조직 문화를 일신하고 나섰다, 이런 내용 관심 있는 화제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대다수 학교가 2학기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교 폭력 등을 저지르고 방황하는 이른바 학업 중단 학생이 적지 않아 걱정이 큽니다. 학교 밖에서 배회하는 학생 문제는 사회적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부모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게 되겠지요. 학업 중단 가능성이 높은 위기 청소년을 보듬어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선순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곳, 바로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인데요. 오늘 이슈 토파보기에서는 대한교육 위탁교육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말 주실 분, 인천에서 대한교육을 위해 평생 힘쓰고 계시는 하늘샘학교 조규호 교장 모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인천 지역의 학업 중단 학생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이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나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학업을 중단하는 중고 학생이 2017년 인천교육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만 매년 1,700여 명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개인별로 다양한데요.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거나 학교 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가정 불화, 부모와의 갈등, 비행, 질병이나 사고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학생들이 맞춤형 상담과 안내를 받은 뒤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문제의 특성상 위기 학생들이 이런 기관의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위기 학생 지원 기관이나 대안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문제 학생으로 평생 낙인 찍히게 될 거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는요, 최근 대안교육, 위탁교육이 위기 청소년과 또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대안교육이 매우 발전된 축에 속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2007년 시교육청 직속으로 인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시내에는 서구에 소재한 저희 하늘샘 학교를 비롯해 부평구의 늘품학교, 남구의 성산효말학교, 중구의 푸른꿈학교, 연수구의 한오름학교 등 모두 5개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인천에서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5군데가 운영되고 있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위탁교육기관에 주로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은 무슨 특별한 자격이나 절차가 있는지요? 인천 시내 고등학생 가운데 자퇴, 휴학 등 학업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 중 희망 학생이거나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위탁 교육을 희망하여 퇴학 처분이 유보된 학생,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흥미를 잃어 부적응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인천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사흘간의 징검다리 교실에 참여해 적응 교육을 받은 뒤 위탁 교육기관에 배정됩니다. 다만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에서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위탁이 허용되지 않고 1학년 2학기 이후부터 상황에 따라 위탁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학부모님들께서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장 선생님께서 이끌고 있는 하늘샘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령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고 또 교육 과정은 어떻게 꾸며지는지요? 저희 학교는 꿈과 사랑으로 날아오르는 하늘샘 학교라는 교육 이념을 가지고 지난 2010년에 개교했는데요. 현재는 7명의 교직원이 37명의 학생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2학기 말에는 6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수학, 영어, 체육 등 보통교과 과목과 연극, 미술치료, 생활요리, 노작체험학습, 보컬 트레이닝, 목공, 피아노 등 대안교육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 사제동행 프로그램, 자기 성찰 보고서 쓰기, 지역 봉사활동도 진행합니다. 특히 노작 체험학습을 통해 손수 재배한 무공해 농작물로 생활요리도 하고 가을에는 김장을 담가 이웃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위탁 대안교육 운영을 위해 농산물 공정거래 매칭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안전한 먹거리 장터는 생산자에게는 소비를 활성화시켜주고 주민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공정거래 체험교육을 통해 건전한 경제활동을 몸으로 익혀 배움과 삶이 일어나는 내 가치를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학기 또는 한 학년도를 마친 학생은 자신이 다녔던 원조교로 복귀하게 됩니다. 네. 원래 다녔던 학교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또 이 교육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교직원들이 아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있지만 학업 중단 이후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거나 반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진심으로 소통하기까지 상당한 인내와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아이들 케어와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사명감과 헌신이 없으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늘 긴장하며 가정 방문, 알바 현장 방문 등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직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일반 학교 교직원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위기 학생들에 대한 믿음만큼이나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위탁기관에 대한 신뢰와 제도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위탁교육기관은 선생님들은 자긍심을 갖고 더욱 대한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라면 듣고 이 시간 맺을까 합니다. 학업 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학교와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학업 중단을 결정하기 전 2주 동안 학교와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담받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학업 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무엇보다 위기 학생들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육당국이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책임을 공유할 때 이들의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인천 지역에서만 학업 중단 중고등학생이 매년 1,700여 명씩 발생하고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 것 같은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학업 중단 숙려제도 있다고 하니까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 톱파보기. 오늘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한 인천의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에 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움말 주신 분 하늘샘학교 조규호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정보입니다. 한때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50mm로 강우량의 지역차가 크겠고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의정부 32도, 수원, 용인, 평택 33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중부 앞바다 초속 3에서 7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해중부 밤바다 초속 6에서 9m로 불며 물결은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낸다. 루크레티우스.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8월 9일 목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